everyone, welcome back to my English class. 안녕하세요, 활용입니다. 활용과 함께하는 지금은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리 먼저 문제 풀어놓으셨나요? 생각같이 문제가 잘 안 풀리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풀이 함께 하면서요, 여러분이 직전에만 풀고 오셨다면 20분도 괜찮고 25분도 괜찮습니다. 풀고만 오셨다면요,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생한 잔상들이 있잖아요. 그 잔상들에서 잘못된 기억들은 뜯어 고쳐드리고, 그리고 잘한 기억들은 좀 더 보강해서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우리 6회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를 보면서 항상 점수에 연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모의일 뿐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전의 현장에서 모의고사, 제가 낸 모의고사는 이거는 현장에서 하는 모의고사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출판용이기 때문에 이제 난도 조절을 이제 중상으로 이렇게 맞춘다면 현장은 상 이렇게 계속 상으로만 갑니다. 그럼 학생들은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요. 감정이 디프레스드 되고 표정이 정말 뭔가 이제 막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희 모의고사 50점, 60점 맞는 학생들이 실전에 합격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어렵게 보시고, 그리고 실전은 항상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시라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역시 문제 풀어보셨다면요, 역시나 여기에서도 조금 수월하지 않은 문제들이 종종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문제들이 출제자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출제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6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살짝 다 풀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말 필요 없겠죠? 우리가 뜻만 정확히 알면 되겠죠. hectic, 분주한, 바쁜, 같은 뜻 뭐가 될까요? bustling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정답 채점도 하시고요. 여러분들 단어 모르는 단어 있으면 포스트잇에다 살짝 옮겨 적어 놓으셨다가 오늘 짬짬이 암기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잇 학습법. 이거 여러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TCC 찾아보시면 제가 포스트잇 어떻게 활용하는지, 노트 필기는 어떻게 하는지, 인덱스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자잘자잘한 수업 내에서 꼭 필요한 이런 요소들을 말씀드리는데, 그 알파 문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문구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알파문고에서 잔뜩 샀던 포스트잇과 그리고 여러 가지 메모지들이 되게 나한테 뿌듯한 재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도구를 잘 활용한다면 수험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그리고 또 매끈하게 여러분들 하루를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옆에다 포스트잇에다가 해당 단어를 옮겨 놓으시는데, 그 포스트잇은요, 다 외우셨다면 구겨서 버리시고요. 못 외우셨다면 우리 책상이나 정독실에 이렇게 붙여 놓으셨다가 그때 눈에 자꾸 익숙해지시고, 또 외우면 다 버리시고. 포스트잇의 공통적 특징은 이렇게 붙였다 뜯었다가 잘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싼 거 사시면 안 돼요. 너무 싼 거 사면 금방 떨어져요. 근데 실제로 화장실 가도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에 되게 붙여놓고 볼일을 보는 거야. 외우는 거야. 요 정도는 해야 고시 아니겠습니까? 자, 혜택 여러분들. 자, 정신없이 바쁜, 분주한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ooze with, 그러니까 ooze라고 합니다. ooze. 그래서 ooze는 스미다, 흘러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oze. 그래서 ooze with라는 말로요, 여러분들 같은 뜻 dripping with. 우리가 drip이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내리는 걸 drip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흘러내리는 이 물방울 뭐라고 해요? drop.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 drop이라고 하잖아요. tears drop. 눈물이 떨궈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우리 또 커피 같은 경우 보시면 위에다가 뭐 이렇게 쫙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시럽 같은 거 쭉쭉쭉 하는 그 드리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drip, drop, drizzle 다 어원은 하나입니다. 떨어지다라는 어원에서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 볼게요. Not everyone is well versed in, well versed in SMS and AIM. SMS 문자 서비스나 아니면 AIM, 이건 AIM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SMS라는 게 서로 통신할 때 사용하는 요 문자 체계 SMS라고 하잖아요. 같은 계열로 여러분들 느껴주셔도 알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두가 다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conversant with라는 말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은 다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문맥상 추론을 한다.
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은 해요. 모든 사람들이 SMS나 이런 것에 링고, 여기에 링고나 it is difficult for all the people to grasp. 이런 것에 다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건 이제 정통하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되게 잘 정통해서 사용하는 것에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old people,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것을 grasp, 거머쥐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맥상으로는 이게 뭐 정통하다, 익숙하다라는 말로 알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막상 밑에 있는 단어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닌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다 C로 맞춰줬는데 되려 여러분 contents with와 constant with라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confined도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들이 분명히 아니라는 게 판단이 됐다면 내가 모르는 얘가 답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어를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건 실전에서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무엇에 정통한 conversant with, be or versed in 같은 표현입니다. 자, 4번이란 말 들어가 볼게요. 4번 볼게요. Her father was not nearly as 자, 여러분들 그녀의 아버지는 그리고 그녀의 엄마만큼 loquacious. 그러니까 loquacious라는 말 자체가 수다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갈갈갈갈 하면서 떠드는 거죠. gallus.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수다스러운 거죠. 수다스러운 거. 그래서 갈갈갈갈갈 하면서 떠드는 거.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생활 영어입니다. Your room is like an icebox. 야, 너 방이 아이스박스 같아. 너 왜 이렇게 온장고 말고 냉장고. 그러니까 차가운 것들, 음료수 같은 거 넣는 거 냉장고. 냉장고는 refrigerator고요. 그냥 아이스박스 같아 했더니 No, it's not. 그렇지 않아. It's just comfortable. 편안해. 라고 리사가 말했습니다. Just look at me. I got goosebumps all over. 야, 나 좀 봐. goosebump. 여러분들 goosebump가 뭐냐면 닭살. 우리는 닭이라고 하는데 얘는 goose. 거위 이렇게 bump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거고 bump라고 하거든요. goosebump. 야, 나 여기 몸에 있는 이 닭살 좀 봐봐. 우리는 닭살이라고 하지만 얘네는 거위 bump라고 합니다. 자, all over. I think you're exaggerating. 야, 내 생각에 너 너무 과대하는 것 같아. 너 너무 exaggerate. 과대하다. 확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좀 야, 너 오버하는 것 같은데 라는 표현입니다. No, I'm serious. 아니야, 나 진짜 되게 진지하거든. 진짜거든. What's the thermostat? Thermostat. 야, 어디 저기 온도계 어딨어? 그랬더니 by the door. 문 옆에. On the wall. 벽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레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This thing is set. 야, 이거 지금 저기 뭐야. 이게 지금 온도가 18도에 세팅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온도계 자체를 세팅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어디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세팅해 놓은 거야? 18도에다가 세팅을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 춥겠어요. 18도에 세팅해 놨거든? 이라고 해놨어요. 그랬더니 블라블라블라라고 like I said, perfect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에 간 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얘는 지금 18도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like I said, 내가 말한 거잖아. perfect, 완벽해 라고 말한 거 보니까 지금 그레그는 18도가 춥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온도계를 보고 여기 온도계는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는 온도계. 우리는 보일러라고 그러지. 야, 그 보일러 어디냐? 나 보일러 그거 저기 온도 조절 장치. 야, 보일러 다이얼 어딨어? 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또독또독 이렇게 돌려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18도에 세팅이 된 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이러니까 춥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The things set at 18. 자, 이것은 18도에 세팅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완벽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레그 입장에서는 추운 거예요. That makes sense when you're in Alaska. 너는 말이 되겠다. 너 알래스카에 살아야 말이 되겠다. Make sense는 납득이 되다, 이해가 되다는 뜻이니까 넌 알래스카에 살 때 그때 말이 돼. By the way, what's the shovel? What do you need a shovel? So I can dig both of us when it starts snowing in here. Where's the shovel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삽 어딨어? 라고 했더니 Why do you need? 왜 필요한 건데? I can dig both of us. 내가 팔라고. 자, 우리 둘을 위해서 when it started snowing in here. 여기에 눈 오면 내가 이제 팔라고. 그러니까 야, 삽 좀 줘봐. 왜? 내가 눈이 오면은 이제 파기 시작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얘는 지금 18도가 너무 춥다고 exaggerate,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리사는 이 온도가 맞나 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No wonder I'm cold. 내가 추운 것도 이상하지가 않지. No wonder. 의아하지 않아. 내가 추운 게 의아하지 않아. 너무 추워란 얘기죠. 내가 추운 게 하나도 의아하지 않아 라는 말로 정답은 1번. No wonder I'm cold. No wonder I'm cold. 내가 추운 것도 의아하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Let's take a coffee break. 잠깐 쉴까? Shall we? 우리 그럴까? 라고 미란다가 말을 했습니다. 잭슨이 I wish I could. 그랬으면 좋겠는데 but I can't. 안 돼 라고 하네요. 왜? You've been sitting there for 4 hours. 여러 시간째 4 hours. 여러 시간째 너 거기 앉아있잖아. You've got to walk around. 좀 걸어야 돼. You can't just stay on computer forever. 너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순 없다. 라고 말했더니 Well, 하고 잭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I've got to finish this report. 이 리포트 끝내야 돼 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못 움직여. 나 안 되겠거든? 이런 얘기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왜? 문맥상 그렇잖아요. 나 이거 리포트 끝내야 돼. Brad needs it by noon. 브래드가 그것을 12시까지 끝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12시까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어. 브래드는 뭘까? 빵일까요? 빵이 12시까지 리포트를 끝내달라고 하는 거야. 무슨 빵? 식빵? 호박빵? 무슨 빵? 이거는 사람 이름이죠. 에이, 우리 왜 사람 이름 중에 브래드 많죠? 대표적인 연예인 누굴까? 빵형,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브래드 핏이잖아요. 핏 브래드, 브래드 핏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미스는 대장장인데 예를 들어서 샘 스미스, 윌 스미스. 그러니까 조상님이 대장장이었던 거야. 대장장이 윌, 대장장이 샘 이런 게였던 게 성과 이름으로 분화됐다라는 하나의 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브래드는 베이커. 그러니까 베이커라는 말도 베이커는 빵 만드는 사람들을 베이커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조상이 빵이었을까? 아니지. 관련된 이었을 거다라는 설이죠. 그래서 왜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런 말 있잖아. 서쪽 숲, 비비안 서쪽 숲, 언더우드 뭐 이런 거 있잖아. 숲 아래, 뭐 이런 거, 나무 아래 이런 식으로 이름이라는 게 지명에서 왔다 아니면은 뭐 직업에서 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브래드가 이것을 필요하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상사라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걸 필요하다고 하는 거겠죠. I don't want to be scolded. 난 욕먹기 싫어. 나는 비난받기 싫어. If I can finish my work by that deadline. 데드라인까지 못 끝내서 나는 욕먹고 싶지 않아.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It's up to my neck in work. 내 목이 이 일에 달려있어. 나는 이 일에 나는 여기다 목을 매달고 있다는 거야. 나 목이 여기 매달려 있어.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나 혼나 브래드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해되셨으면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I've worked my finger to the bone. Now I want to relax.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지문이 다 닳도록 일한다는 얘기하죠. 지문이 다 닳도록. I've worked my finger to the bone. 나는 내 손가락으로 일을 했대요. bone. 뼈가 닳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지문이 닳도록 나는 일했어. 그래서 나 이제 좀 쉴래. 이런 말인데 지금 얘가 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일에 목 매달았어. I'm up to my neck in work. 내 목이 이 일에 달렸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말 보겠습니다. 우리말에 영어로 옮긴 것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영장문 문제라고 하는데요. 해당 회차수에서는 영장문 문제가 2개나 여러분들 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옮긴 것 중에 가장 적절한 걸 옮긴 거라니까 4개 중에서 하나는 맞고 3개는 틀렸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틀린 3개를 연습하는데 초점을 두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문제의 유형이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돼요. 영장문 유형은 우선 밑에가 영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영어, 그 다음 위에는 한국말, 밑에가 틀려요. 영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이 아예 틀려요. 그럼 위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맞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보셔야 돼요. 근데 맞긴 맞는데 위에가 틀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옳은 경우는 오직 어느 경우예요? 이것만 오케이, 옳은 경우고요. 우리나라 말과 해석이 달라도 틀린 거고요. 우리나라 말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영어 표현이 같지 않아도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 말과 영어 표현, 그러니까 문법적인 부분에서 틀리거나 문법적인 부분에서 아예 틀린 게 70%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과 해석이 상이해서 해석이 상이하는데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긍부정을 틀리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주술 관계냐, 술목 관계냐.
이런 것들을 많이 틀리게 합니다. 주술이냐 술목이냐, 누가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먼저 넘어갔네. 이렇게 여러분들 틀리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틀리는 것들 30%, 그 다음에 이렇게 아예 문법적으로 틀린 애들 70%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Would you borrow me some money? 나한테 돈 좀 빌려줄래? 여러분 이거 먼저 읽으면 안 돼요. 밑에 거 먼저 읽어야 돼요. 이거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 모르게 거기에 빠져요. 나한테 돈 좀 빌려줄래? 라고 했어요. borrow라는 동사가 타동사예요. me, 나에게 돈을 빌리다. 근데 여러분 이건 4형식이 아니에요. 얘는 3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아예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borrow some money, borrow some money, 나한테 돈 좀 빌려줄래? 이건 그러니까 돈을 빌리다라는 말로 borrow money, 나에게 빼고 돈 빌려줘, borrow money, borrow money, 이건 가능하지만 borrow me가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목적어 두 개를 동시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애들은 두 개 불러오는 애는 이거 비슷하게 생긴데 빌리다가 아니라 빌려주다라고 있어요. 빌려주다. 빌리다 말고 빌려주다. 옆으로 잠깐 빼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랜드라는 아이가 있고 borrow라는 아이가 있어요. 랜드라는 아이는 타동사고요. borrow라는 아이도 타동사인데 이것은 목적 하나로 무엇을 빌리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누구에게 무엇을 빌리다. 이런 필기가 훨씬 더 여러분 유용해요. A, B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유용해요. 무엇을 빌리다, 돈을 빌리다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주다 라는 뜻입니다. 해석이 비슷한 것 같지만 얘는 빌려주다고요. 얘는 빌리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채무자고 이거는 채권자죠. 채권자, 채무자 분명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채권자, 채무자 다르니까 이거 해석은 빌리 이러면서 빌리라고 해서 얼버무려서 대충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얘랑 얘는 지금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출제자는 못 돼가지고 자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유도하냐면 빌리다에서 누구 무엇을 해서 틀리게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틀리게 한다거나 보통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걸 훨씬 더 많이 틀리게 합니다. borrow 다음에 누구 무엇은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얘는 3, 얘는 4. 4형식과 3형식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borrow me some money 라고 해서 나에게 돈을 빌리다 라는 말이 들어가시는 게 딱 좋습니다. 뭘로 썼을 때만 lend. Lend me some money. Lend me some money. 나에게 돈을 빌려주다. Do you lend me some money? 나에게 돈 좀 빌려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는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저기 틀렸어요. 그래서 위에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죠. 자,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내게 즉시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갔죠. When you have read the book, 당신이 그 책을 읽었을 때, 읽고 나면, 자, please take it to me. 자, 그것을 나에게 즉시 가져다 주십시오. 이거 무슨 문이에요, 여러분들? 명령문이죠. 근데 다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take는 가져다 그것을 주다 라는 뜻을 그 뜻이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건 그 책을 다 읽고 나시면 한국말로 뜻으로 올라갈게요. 그 책을 읽고 다 나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한테 가져다 뭐래요?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제게 즉시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take it to me, 나에게 가져오다라는 말은 take it to me가 아니라 bring it to me예요. bring it to me. 왜? 그것을 누구누구에게 가져다 주다라면 take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나에게 가지고 오다예요.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즉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 take가 아니고 bring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가 커피 같은 거 챙겨가지고 갈 때 왜 테이크아웃이라는 말 하죠. 테이크아웃. 그러니까 집어서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문장이 뭐가 되는 거냐면 문맥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When you read have the book.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please take to me.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다는 가져다 주길이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요. 나한테 갖다 주다라는 말을 쓸 때는 상대방한테 가서 갖다 주다라는 말을 쓸 때 bring it to me, bring it to me라고 하셔야 돼요. bring it to me. 그래서 여기는 take가 아니고 bring이 되는 거죠. 내가 가서 직접 가지고 오는 건 take예요. 내가 가서 직접 가지고 오는 거. 커피 찾아올 때 뭐예요, 여러분들? 테이크아웃 하잖아요. 우리가 테이크아웃 이렇게 하잖아요. 커피를 찾아올 때는 테이크아웃이 맞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상대방한테 내 것 좀 갖다 줘. 나 좀 그것 좀 갖다 줘. 내 커피 좀 갖다 줘. Bring it to me. Bring it to me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여러분들 take와 bring의 뜻을 take와 versus bring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가서 챙겨오는 건 가지고 가는 거 이런 건 take고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그것 좀 갖다 줘 라고 할 때는 bring it to m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체크 하시고요. 한 번 보죠. Usually in Asia, it is polite not to speak at the dinner until you are speaking. 일반적으로 아시아에서는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말을 안 하는 것이 예의 바른 거래요.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until you are speaking. 당신이 말 되어지 이상하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speak라는 표현 있잖아요. speak라는 표현은 자동사죠. 뭘로 쓰일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라는 뜻일 때에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조금 필기에 가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을까? 나의 발행이가. 자, 우리가 이런 말 씁니다. 주어는 speak to 누구?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 진행형과 수동태를 한 번씩 만들어 볼게요. 진행형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는 뭐 be speaking to 누구?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왜? speak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 입장에서는 전치사를 가져야지만 목적어 누구를 가져요? 내게 말해줘 라는 말 쓸 때 speak to me 이런 말 쓰잖아요. speak to me, 오케이? 그 다음에 be speaking 이라는 말 자체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주어는 speak to 누구 이런 말이 들어가죠. 주어는 be speaking. 주어는 나에게 말을 하는 중입니다. 주어는 나에게 말을 하는 중입니다. 이건 진행형이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주어 be spoken. 이건 수동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누구가 있죠?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비동사로 be spoken. speak를 수동태로 be spoken. be spoken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까지 써야 돼요? to 라고 써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by 주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뭘 만든 거냐면 이거 그냥 진행형 만들었어요. 그죠? 진행형. 진행형이라는 건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얘는 지금 수동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앞에 뭔가가 온다는 건 공통적이고요. 비동사가 온다는 것도 공통적인데 지금 얘는 speaking이고 얘는 spoken이에요. 그죠? 이거 다르죠? 근데 speaking이라고 할 때는 to하고 누구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to하고 뭐가 있어 없어요? 없죠? 왜? by 플러스 주어는 어차피 생략될 수 있잖아요. 분명한 차이가 있네요. be speaking이라고 나오면 to하고 누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진행형을 만들면 당연히 to하고 누구를 써야 돼요. 하지만 수동형이 만들어졌을 때는 be spoken이라고 하면 to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 to는 여러분 반드시 데리고 다녀야 돼요. 왜? 지금 원래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원래 안 되는데 누구 때문에 얘가 지금 수동태가 된 겁니까? 이 전사 to 때문에. 전사 to가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랍시고 얘가 올 수 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 애를 끌어다가 어디다 놨어요? 여기다 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끌어다 여기다 놨은 게 얘는 BPP로 변하고 이 to는 버릴까? 버려? 이 to 때문에 지금 수동태까지 왔는데 얘를 버려 이제 와서 조광지쳐 버리면 안 되지. 이 to는 데리가야지. 여기 오는 겁니다. 그러면 be spoken to. 결론. be speaking to가 들어가면 누구를 반드시 쓰지만 수동태가 되면 이 to 뒤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be spoken 되어진다라는 거죠. 말 되어진다. to 뭐뭐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말 되어진다는 게 말 걸어진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네? 하고 대답하면서 말 걸려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be spoken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누구는 be spoken, 말 되어집니다. 말 되어집니다. 자, 라는 뜻이 되는 거고 BPP 그리고 to를 쓰는 겁니다. BPP, to. 말 되어진다. 즉 말해서 누구는
말되어집니다. to 뭐뭐에게. 누구에 의해서? by us. 무엇무엇에 의해서 라는 뜻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be spoken 되어진다. 누구는 말되어진다 라는 뜻이고요. 주어는 be speaking. 자, 주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외우기 쉽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지워볼게요. 자, be speaking이라고 쓰면 be speaking이라고 하면 to를 쓰고 누구도 쓰는 거예요. be spoken이라고 하면 to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ing가 들어가면 누구가 오는 거고 pp 형태가 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기도 지금 be spoken이라고 수동태가 되면 아무것도 없으려면 to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조강지쳐 버려? 조강지쳐 버립니까? to까지는 써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자, 이어서요. 공교육 문제들, 자, in public education, 공교육 문제들이라는 건 have different because they have been dealt with politically. 정치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심화되어졌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be dealt with, be dealt with라는 말은 deal with가 다루다인데 지금 현안, 문제점들이 이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그들인데 그것들은 다루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 deal with라는 deal with의 수동태가 be dealt with, be dealt with 라고 됐고 거기를 현재 완료로 썼기 때문에 be dealt with 이게 맞는 표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해주시고요. 자, 우리말이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적절한 거, 또 옳은 거 고르라네요.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A doctor has a good prescription that is lead like. 자, 여러분들 여기 부분 볼게요. 자, 의사 선생님은 좋은 처방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읽히는. 자, 여러분들 read는 수동태를 안 써도 여러분들 뭐뭐처럼 읽히다는 뜻이 있어요. read는 수동태를 전혀 안 써도 그냥 read라고 하면 read라고 하면 뭐뭐처럼 읽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be read like라고 안 해도 돼요. is read라고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read의 과거 분사형은 read, read예요. 발음상 read라고 읽습니다. 발음은 red라고 읽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is red라는 뜻인데 is red라는 말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뭐뭐처럼 읽히다라는 말을 쓸 때 is red라고 안 써도 그냥 red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옳은 문장으로 4번이 나왔는데 여기는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The full family had no 죄송합니다. 자, full family 가난한 가족은 no one 아무 누구도 없었대요. 의지할 아무 누구도 없었습니다. 자, for advice는 전면고니까 떼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depend on이죠. 의지할 누군가 의지할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가족은 충고를 위해서 의지할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가족은 충고를 위해서 의지할 누군가가 없었어요. The full family had no one. 자, 의지할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4번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여기서 전치사 on은 왜 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다라는 말 쓸 때 depend 누구예요? depend on 누구예요? depend on 누구죠? 그 on까지 써줘야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집 한 채가 필요해요. 그런데 살 집이 필요해요. to live in. 전치사 in까지 써줘야 됩니다.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과 1번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문항 위주로 갑니다. 자, 9번 한번 볼게요. The police didn't arrive until 11 o'clock. 자, at which hour the victim were already dead. 자, 경찰은 11시까지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At which hour, 그 시간에 the victim, 희생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At which hour, 이런 문장 보면서 너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at which, 바로 말해서 which가 여기는 hour를 꾸며주는 거예요. which hour, 어떤 시간이냐면 그런 시간입니다. 얘는 바로 관계 형용사라는 겁니다. 처음 보시죠. 관계 형용사. which hour, 어떤 시간, 그러한 시간에 hour라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런데 명사를 꾸며주는 건 무슨 역할을 해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형용사가 뭐가 되는 걸까요? 자, 문장과 문장,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기까지 하면 접속사의 역할까지 같이 하죠. 그러면 접속사와 형용사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관계 형용사가 돼요.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는 말과 관계 부사라는 말은 엄청 익숙하죠. 그런데 관계 형용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답지에서 딱 마주치게 되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관계 형용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아주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출제도 여러분 관계 형용사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 나머지 것들이 틀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던 게 원래의 목적인데 얘는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관계 형용사로 어떤 시간이라는 말로 형용사와 접속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그 시간에 그 희생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에 이 희생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래서 형용사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계형용사 아주 깊게는 알아두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로는 개념 정도로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에 거 한번 볼게요. 회사의 제품은 much more superior to other companies' projects.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훨씬 좋다. 훨씬 좋은 건 좋은데 superior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여기 or 들어갔죠. 이거 원래 장착된 비교급이에요. 더 우등한. 자체에 이미 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much가 superior 보면서 훨씬 우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우등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은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자, much superior. 누구가 빠져야지? more가 빠져야지. 왜? 빌트인이에요, 여러분들. 비교급 빌트인. 왜 우리가 오피스텔을 살려고 들어갔는데 거기 이미 냉장고랑 세탁기랑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냉장고랑 세탁기랑 사가지고 들어가면 쓸모 있어 없어요? 없죠. 자리만 차지하고 버려야죠. 이미 냉장고 세탁기 다 있는데 굳이 2개씩이나 세탁기가 필요하나? 그렇지 않죠. 빌트인 되어져 있죠. 이것도 빌트인 되인 거예요. 빌트인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더 필요 없습니다. 비교급이. 그거 기억하시고요. A great medical doctor as he was lacking in common sense. 자, 그가 뭐더라도 아주 훌륭한 의사일지라도 he was lacking. 그는 일반적 상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옛날에 제가 토익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20대 때? 물론 지금도 20대라고 우기면 안 되겠죠. 자, 20대에 제가 토익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물어보는 거야. 그때 왜 그랬냐면 너무 폐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깨가 여기가 이렇게 소리가 계속 버벅버벅 나는 거예요. 정형외과 선생님을 뵀어요. 그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오른쪽 어깨가 너무 많이 이렇게 쓰이고 마모가 됐다고 무슨 일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저 토익 강사요 라고 했더니 토익이 뭐예요?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의사 선생님들은 영어 시험을 볼 일이 없잖아. 토익도 토플도 탭스도 아무것도 볼 때가 없잖아. 그때 내가 토익 할 때가 아니고 탭스 할 때였다. 탭스 가르칠 때였어. 그래가지고 뭐 가르쳐요? 그랬더니 탭스야 라고 했더니 탭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 토익이 아니라 탭스가.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일지라도 a great medical doctor as he was 아무리 그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일지라도 he was lacking in common sense. 뭐가 부족하다? common sense가 부족하다. 상식이 부족하다. 이게 영어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래서 영어예요. 영어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영어 선생님 오른쪽 팔 좀 들 쓰세요. 그러는 거였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왼쪽으로 쓰세요. 이렇게 쓸까요? 했었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 이 문장은요. 원래 문장에서 a great medical doctor가 원래 여기 있었어야 되죠. 이거 보어잖아요. 근데 보어 자리 여기 있었어야 돼. 보어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 보어 자리여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넘어가죠. 그럴 때 여기 as는 비록 일지라도 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신 이렇게 앞으로 명사 보어가 넘어갈 때 관사는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처음 보세요. 요거 여러분들 2017년도에도 출제가 됐었죠. 2017년도에도 이렇게 보어도치. 근데 보어도치는 보어도치인데 형용사 보어도치가 나왔지. 이렇게 명사 보어도치가 나온 건 아닌데 명사가 도치되면 참고하세요. 관사 쓰지 않습니다. 관사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관사 빼고 무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원칙이 바로 요겁니다. 자, 이어서 the old machine is good. 자, 오래된 기계가 좋습니다. if not better. 자, 더 나을 건 없지만 괜찮대요. The other machines used in this factory. 다른 기계들이 used, 이용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 공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른 기계만큼이나 그 오래된 기계도 좋다. 근데 if not better,
더 좋을 건 없지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if not better 더 좋을 건 없지만 여기 중간에 it is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 중간에 if it is not better. 그래서 저 하나 적어 넣어주세요. if it is not better. 근데 이거가 생략된 거는 문제가 되진 않아. 왜?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빼놓고 봐요. 그러면 앞에 이 기계랑 오래된 기계랑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s와 as라고 해서 원급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비슷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as와 as 원급 비교니까 as good as good as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as good as. 그래서 the old machine as good a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Ex-convict handed the owner of the shop an envelope which was tucked in a $10 bill and the letter within in hands. As soon as owner honored with the letter, later he began to sob out of apology. 라는 말을 썼네요. 자, ex-convict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수, 컨빅트를 죄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EX 붙었으니까 전 죄수예요. 이상한가? 전 죄수? 전과자라고 하나 쓸게요. 전과자. 전과자가 있어요. 전과자. 자, 전과자가 handed the owner, 주인에게 a shop, 그 가게 주인에게 뭘 줬냐면 봉투를 줬대요, 여러분들. 봉투를 줬는데 거기에는 $10짜리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the letter written in hands, 손으로 쓰여진 편지가 들어가 있었대요. 자, 근데 보세요. 봉투는 was tucked. 이거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라면 was tucked. 이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턱 놓여 있다고 오셔야 돼요. 턱 놓여 있다. 그러면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고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뭐가 없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가 여러분들 이 $10 bill and the letter 이게 주어예요. 여기 뒤에까지 다 여러분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 뭐 했다? was tucked 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다. 이게 동사 여러분들. 이게 동사.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니까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자, 여기 문장은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문장이 완전한 결입니다. 완결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완결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치는 뭘로 바뀌게 되냐면 in which로 바뀌어야 돼요. in which.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야 돼요. 왜? 그 봉투 안에는 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 봉투 안에는. 자, 여러분들 조금 이게 문장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주 쉽게 한번 써볼게요.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in which 그 봉투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10짜리 이 현금이 10달러짜리 현금이 was tucked 되었습니다. 들어가짐을 당해 있다. 그러니까 거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어가 10달러짜리 현금이고 이게 동사 수동태니까 여러분 이게 자체가 맞는 거잖아요. 주어 동사.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in which가 뭐냐면 이게 봉투거든요. 봐요. 봉투 안에 여러분 보세요. 봉투 안에 10달러짜리 현금이 was tucked 들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짐을 당하다 거기서 턱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수동태니까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니까 이 문장이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 봉투 안에서도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름 장소를 나타내주는 전명구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장소를 나타내주는 전명구냐고요? 얘도 나름 전명구라 함은 관계대명사까지도 명사잖아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명사잖아요. 전명구도 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명구도 명사이기 때문에 뒤집어져서 in which 봉투 안에서 현금 10불이 was tucked 되어졌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에 주어 그리고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in which 봉투 안에 현금이 was tucked 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게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뒤따라온 문장의 주어 동사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왜 뒤집어질까? 우리가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주는 전명구나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뒤집어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뭘까?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자, 보세요. There is an apple.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there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오니까 주어랑 동사가 뒤집어진 거죠. 주어랑 동사가 뒤집어진 거죠. 이럴 수 있냐고요? 있죠. 그래서 there 대신에 in which, 봉투 안에. 자, 장소를 나타내주고 현금이 was stuck, 들어있었다.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was stuck과 현금이 앞으로 바뀐 거죠. was stuck, 그 다음에 현금. 느낌 와요? 그러니까 이 which를 주격 관계대명사로 잘못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앞쪽에는 which가 아니라 in which가 나와서 완결한 문장을 이끌어주는 시그널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따라오는 문장이 완결하잖아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따라오는 문장이 완결해야 되고 거기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따라오는 문장이 완결해야 되고 거기가 문장의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걸 학생들이 모르도록 일부러 수동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수동형을 만들어 놨는데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할까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완벽한데 어떻게 수동태 뒤에 뭐가 올 수가 있겠어요? 수동태 뒤에 이건 올 수가 없죠. 사형식 수동태 뒤에도 뭐가 오는데 얘는 사형식 동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턱이라는 동사 자체가 익숙하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수요 동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았다면 주어 동사 있으니까 뒤집어졌다는 거, 제가 뒤집어질 만한 조건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아마 2번을 맞추시지 않으셨을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번에 별을 엄청나게 쳐주세요, 여러분들. 됐어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11번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어법상 옳지 않은 건 이번에는 어떤 거 볼까요? 여기 1번에 보시면 Another benefit of aerobic training, 유산소 운동에 있어서, 유산소 활동에 있어서의 훈련에 있어서 또 다른 효과는 is that it able,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의 근육을 better, 더 좋아지게 하다는 뜻입니다. 더 향상시키다. better이 동사 뜻 있어요, 여러분들. 동사 뜻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는 enable 목적어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냥 동사가 아니라 to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그죠? better이 동사라는 것 자체를 보는 것도 여러분들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9세 비교급의 better이 아니고 향상시키다의 better이기 때문에 그 동사는 to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면 여러분 to가 전혀 없잖아요. 이 to perform이요? 에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근육과 이 better the use의 사이에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여러분, 드디어 어휘가 아니구나. 독해 문제부터 빈칸 추론부터 갈게요. 난이도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연과학 지문을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고 그러면 가벼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다시 그 차가운 공기 때문에 수증기가 얼어붙어서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들 비가 내리는 원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글의 전개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의 글의 전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자, 이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여기 한번 볼게요. This sharp change in temperature causes, 이 날카로운, 이런 날카로운 change, 변화, 온도에 있어서의 변화가 야기하고 있습니다. Water vapor, 수증기를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수증기를 이렇게 만든대. On the tip of the nose, 코끝에 이것을 이렇게 만듭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날카로운 변화라는 것 자체가 안 읽어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온도가 변화를 하고 그러면 수증기가 코끝에서 어떻게 될까? 온도가 변화하면 여러분들 기화하든지 아니면 물로 응축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무슨 얘기 나오냐면 The same things, 같은 일이 happen, 발생합니다. On the cold bathroom mirror, 추울 때 차가운 화장실 욕실에 있는 유리에서 while we are taking a hot shower, 우리가 샤워하는 동안 여러분 어때요? 우리 유리가 차가운데 우리가 가서 거기 뜨거운 물로 갑자기 샤워를 하면 유리에 뭐 껴요? 철이 끼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유리 온도는 차가운데 수증기, 공기는 따뜻한 거야. 그러면 그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유리에 붙게 되면 거기는 수증기가 응축하면서 물방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온도의 변화가 어디? 수증기로 하여금
nose, 코끝에서 뭐하게 만드는 거야? 맺히게 만드는 거죠. 수증기가 맺힌다는 건 수증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응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condense into the little water droplet. 물방울, 작은 물방울로 여러분들 condense, 응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유리면에 닿아서 점이 빵빵빵빵빵빵빵 생겨서 물방울이 생기는 것처럼 역시나 공기 중에서도 코끝에서 역시나 물이 condense. 컨덴스는 여러분 응축하답니다. 그래서 컨덴스 하면 뭐 생각나요? 보일러 생각나죠. 그죠? 컨덴싱 보일러. 근데 응축해서 연료를 태운다라고 해서 컨덴싱 보일러입니다. 컨덴스, 응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condense into little water droplet. 이런 식의 약간 좀 어떤 이 지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연과학 지문은 논리적으로 여러분 답이 두 개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것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으로 푼다라는 학생들 가끔 있어. 이과 학생들 중에서 뭐 자연과학 전공한 학생들은 저 이거 아는 얘긴데라고 하시는 학생들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이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글에 추론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야죠. 이게 생물 시험이 아니라 그러면 영어 시험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챙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추론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13번입니다. 13번은 여러분들 Modern psychology teaches that no two human beings are alike. 현대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준대요. 절대로 두 명의 같은 사람은 없다. No. 이 no는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not이 됩니다. 두 명의 같은 인간은 are alike.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도 두 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각각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people are categorized. 사람들은 분류화됩니다. different category. 두 개의 다른 카테고리로 on the basis of one's IQ. 누군가의 IQ를 기반으로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어서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The Gerald may not understand. 자, 어떤 멍청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Instruction of the nurse. 간호사의 지시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Whereas 반면에 the average and high average patient can understand and follow easily. 평균적이거나 아니면 똑똑한 환자들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모두가 각각 같은 치료에 대해서도 다른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말하면 The reason why a nurse and needed to understand the inter-individual's variances in mental capacity. 자, 우리가 어떤 간호사가 한 말을 어떤 바보는 못 알아듣고 평균 사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왜 간호사가 뭐 해야 되냐면 이해해야 되느냐. inter-individual, 개인 상호 간의 variance, 어떤 다양성이나 다종에 대해서 mental capacity,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매번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개인적인 지능차에 대해서 간호사가 알고 있어야지 엉뚱한 일을 만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치질약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항문에다 바르세요. 근데 그걸 입을 쪽쪽 빨아먹고 있으면 어떻게? 약이니까 먹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간호사는 이에 대한 인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난이도는 중입니다. 주제 찾기에 문제 있었고요. 인간은 각자 다르게 지능 발달이 다르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간호사는 이 점에 대해서 서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환자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런 요지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포프 프란시스, 우리 교황님 프랑세즈 교황님께서 이렇게 경고했대요. 어떻게 경고했냐면 아버지들에게 working long hours, 너무 길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경고를 했대요. 그는 이렇게 비판을 했대요. 뭐를? workaholic dad, 완전히 일에 빠진 아버지를 being 이러하다라고. from family, 가족들로부터. for making their children orphan, 가족들로부터 이러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들의 아이를 orphans, 고아로 만든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바쁘면 아이들이 고아가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가 바빠서 돈 많이 벌면 애들은 윤택하게 사는데 왜 고아일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가 옆에 있어주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물질적 풍요와는 달리 부재함을 느끼는 거죠. 아버지 공간에 대한 텅 빈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 첫 번째, 여기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absent,
이거죠. absent.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재한을 느낀다. 사라짐을 느꼈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뒤쪽에 있는 내용 보면 painful, 고통스러운 거고 normal은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빈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죠. 뚜둔 햇사르.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like 뭐와 같다? 고아와 같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너무나 말을 일을 해서 그리고 그들은 not act like fathers. 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아빠처럼 행동하지 않는데요. even when 언제조차도 그들이 집에 있을 때도 아빠처럼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아빠처럼 행동 안 하고 맨날 소파에 누워 있다거나 맨날 뭐 잠만 잔다거나 집에서도 일한다는 거죠. He warned. 그는 경고했대요. 아버지 없는 가족들은 could be accepted. 뭐로써? 자,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고통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경고했을까요? 그게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경고했을까요? 경고는 너네 되게 조심해. 이제 아버지가 없는 게 너무나 정상같이 받아들여지지 이거 여러분 이상한 문제예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가족이 아버지 없는 가족은 고통스럽다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 세태를 꼬집어 말하는 거죠. 아버지들 항상 바쁘고 집에 잘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정상처럼 받아들여지는 걸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뉘앙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꼬집어서 이거는 여러분들 세태에 대해서 비난조로 말하는 거야. 아버지 없는 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지? 이게 이제 정상 같지? 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고 그것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4번의 정답은 absent. 아버지가 부재하고 그게 현대사회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정상인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교황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15번은 여러분 배열 문제고요. 배열 문제는 얘는 서울시만의 특징입니다. 왜냐면 다른 직렬도 배열이 있는데 다른 직렬은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BAC냐 ABC로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인데 얘는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을 훅 줘요. 4개나 배열하라고? 부담스러워. 하지만 부담 느껴 하기 있기 없기? 없기. 왜? 어차피 선지는 디귿 아니면 리을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디귿, 리을부터 먼저 읽어야지 꼭 변태처럼 기억, 니은 먼저 읽을 이유가 없죠? 리을과 디귿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it is difficult to say.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뭐를? 인지 아닌지. 특정한 적성이라는 것이 유전인지 환경의 산물인지를 말하는 건 어렵다. 괜찮네요? 니은도 디귿 손색 없어요. 괜찮아요, 시작하기에. 근데 리을이 먼저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적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어떤 개인에 있어서. 특정한 업무를 더 좋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ptitude or special skill or ability in a person to perform a particular task in a better way. 자, 결국은 여러분 적성에 대한 특별한 뭐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적성에 대한 이게 특별한 기술인가 이게 정의를 먼저 해주고 있잖아요. 적성이 뭐다. 적성이 뭔데? 라고 먼저 해주고 그 적성이라는 것이 근데 어디서 왔는지가 아직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적성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적성에 대한 기원으로 좀 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고로 리을이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디귿이 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면 리을을 먼저 쓰는 건 그러니까 디귿을 먼저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리을에서 먼저 일반적인 적성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되고 그 적성이 어디서 기인했냐에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디귿이 뒤에 안 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쪽에 보면 리을이 먼저 시작했을 경우에는 디귿이나 니은이거든요. 근데 니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고 있죠. 근데 이 예시는 디귿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게 유전이냐 환경이냐에 대한 유전이나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니은에서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일반론을 이야기하고 니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디귿을 이야기가 먼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 디귿은 고정이에요. 근데 되려 이제 우리 고민이 이거지. 기억과 니은 사이에 누굴 고르지? 이겁니다. 기억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더 낫습니다. 언급하는 것을. 적성이라는 것이 산출물이다. 어디에서부터? 유전과 그리고 환경 두 가지 다의 산출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해서 되게 중도안을 내고 있죠. 아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적성인지 환경인지를 말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언급하는 게 낫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중간에 한번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 사람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singing.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May have been born. 태어날 때부터 melodious한 voice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brought up. 양육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양육되어진 거죠. 키워진 겁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가수를 위한. 근데 그것은 노래를 부르기 위한 적성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J와 P, SM 또는 YG에서 요즘 뭐 아이돌 그룹 훈련생이라고 하나요? 훈련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후천적으로 연습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 태어날 때부터 진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죠. 양쪽 다죠, 여러분들. 뭐 양쪽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귿, 그 다음에 먼저 니은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기억에서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내어주는 게 맞는 거죠. 리을, 디귿, 니은, 기억 이렇게 들어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오케이, 확인. 자, 16번 가봅니다. 16번도 역시나 같은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선지 먼저 볼게요. 자, 니은, 디귿. 니은이나 디귿으로 시작하네요. 자, 볼게요. 니은, this debate. 니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토론이라고 했죠. 이 토론이 무슨 토론인지 어떻게 알아? 그 토론에 대해서 아직 언급된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라고 해서 this라는 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앞에 언급이 돼야 돼요. 단수 토론이 언급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은 아닙니다. 디귿 가볼까요? should law enforcement. 법의 집행이라는 것이 당신의 텍스트 메시지를 읽어야만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법의 집행. 그러니까 강제력으로 여러분의 휴대폰, 즉 사생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법 집행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유권이나 사유재산을 제압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in the capital이라고 해서 Federal Bureau of the Investigation Director 여기서 우리가 FBI라고 하잖아요. FBI 디렉터 제임스 커메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러분 확인할 거는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말 자체를 바로 논쟁이라고 본다면 This debate, which was revived by the recent terrorist attack. 최근에 테러리스트의 공격에서도 다시 한번 revived, 이야기가 되어진 거죠. 재점화가 되어진 건데 여기에 있는 곳에 테러리스트가 공격이 있었고 continue to play out this week in Capitol Hill.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Capitol Hill에서 이번 주에도 얘기가 나눠지고 있는데 그 Capitol 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디귿, 니은 기억에 가서 그 캐피털에서 FBI의 국장의 한 코메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Agency has not been. 이 agency라는 말이 여러분들 그 기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국가기관은 have been able to unlock the mobile phone. 휴대폰을 열 수 없다. One of the attacker. 누구의? 공격자.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휴대폰을 열지 못해서 테러를 미리 막거나 진압하지 못했다는 형식의 이야기를 FBI 국장이 한 겁니다. 그래서 디귿, 니은, 기억까지 가면 마지막에 리을밖에 없겠죠. 근데 다른 공무원들은 there's no evidence, 증거는 없다고 했대요. 최근에 테러 공격이 예방되어진다. 이런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꼭 law enforcement had this kind of access.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법 집행이 꼭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못 본 것을 탓했지만 근데 봤다고 해서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끝. 자, 16번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니은, 기억, 리을 A 땅이 되겠습니다. 17번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New men who like the spicy food are alpha male with a higher level of the testosterone. The Daily Telegraph report. Daily Telegraph라는 곳에서 이런 보고를 했대요. 스파이스 푸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알파 메일이라고 해요. 이래요. 뭐냐면 남자 중에서 우두머리, 좀 우두머리 남자 이런 거래요. With a higher,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그러니까 매운 음식 좋아하면은 그게 높은 수준의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남자 중에서도 으뜸 우두머리래요,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제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Popular culture has long been associated with the male virility. 남성성과 연관되어진 일반적인 대중문화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게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남자 중에서도 가장 남성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네. 매운 걸 좋아하는 남자? 뭘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말하면 correlation between enjoyment of hot food and the level of testosterone.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테스토스테론의 수준 자체의 사이에 있는 correlation,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로 뭐 남성성이 많은가? 뭐 이런 얘기를 글 한 지문 가득히 여러분들 끌어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결론을 보셨죠? 결론은 여러분 어떠세요? 매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 저는 이런 so is a liking for spicy food or a sign of the alpha male risk taking and bravely? The quick answer is that we don't know. 모른대요. 모른대요, 여러분들. 저는 이 질문 보고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룬 건데 매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남성성이 강하다? 글쎄요, 여러분들. 여자는 어떨까? 그럼 매운 음식 좋아하면 남성성이 강한 거야? 여성들도? 저는 매운 음식을 절대 못 먹거든요. 저는 단 것만 좋아해요. 저는 단 것만 좋아하는데 그러면 저는 뭘까요? 근데 이 지문이 실제로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아티클이에요. 그래서 그 아티클 중에 지문이 참 재밌어서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정답은 좀 싱거운가요? 상관관계. 근데 the answer is no. 몰라요, 우리. 답은 몰라요. 18번입니다. 이 답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호르몬과 그 관계를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18번입니다. 내용일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일치 부분이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부분 볼게요. But the boy soon showed great skill in music. surfacing. 여러분, surface가 능가하는 거죠. 누구를 능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능가하면서 엄청난 기술, 음악에 있어서의 스킬을 보여줬다는 거죠. 3번 한번 볼까요? Galileo는 wasn't superior to his father. 아버지보다 우등하지 못했다? 아니요. 이미 넘어섰다고 했잖아요. surface 했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아이고, A와 B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이것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That the participants that had shown were not related to their memory.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어떤 지문이냐면 예전에 여러분 요약문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자, 주어진 문장을 아래에 있는 걸로 자, 요약한 문장입니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지문 기억나세요? 수능에 있어서 요약문이고 이거는 수능은 40번 문제였어요. 항상 40번 고정.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데 이거는 그것을 변형해서 낸 문제예요, 여러분들. 출제자 의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앞에서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 자체가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본문의 내용을. 자, 보세요. They found that 그들은 대처 이하를 발견했는데요. Although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vivid, 아주 선명하고 완벽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some of the memory 중에 일부는 had changed quite remarkably. 꽤 remarkably하게, 분명하게 그들의 의견을 바꿨습니다. 25%의 참여자들은 different memory altogether, 모두 다른 memory,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uch as first describing has learned from the fellow students in class. 첫 번째 묘사 describing 한 거예요. Having learned, 배운 거를 묘사했는데요. From the fellow student in class. 수업 시간에 동료 학생들로부터 배웠던 것에 예를 들어서 25%는 완전히 다른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year later, 수년 후, saying they, 그들은 그것을 TV에서 봤다고 했대요. 뉴스 블러틴, TV에 있는 뉴스 게시판을 통해서 그들의 룸메이트와 함께 봤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 기억력이라는 것은 계속 왜곡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봤다는 게 그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This mean, 이것은 의미합니다. 참여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생각을 왜곡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The vividness and confidence. 선명함과 자신감을 그리고 actual accuracy. 실제적인 accuracy, 정확성.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빈칸에 넣어볼게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선명함과 자신감, 그것을 선명과 자신감. 근데 참여자들이 보여주는 선명감과 자신감이 were not related. 뭐랑 관련이 없다? 기억의 accuracy, 정확성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명하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잘 모르긴 한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 맞는 사람도 있고요. 저 확실히 봤거든요. 그럼 저 말도 안 되는 반대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중간에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 요약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There's a new danger for photo lover.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There's a new danger. 아주 새로운 위험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쭉쭉쭉 펼쳐지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사진 찍다가 죽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 보셨죠? The latest death came when a Japanese tourist fell downstairs at the Taj Mahal in India. 오, 가장 최근의 죽음은요. came, 왔다. 언제? Japanese, 일본 tourist, 관광객이요. 떨어졌대요. 어디 계단에서. 근데 어디야? 타지마할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 근데 거기가 다 대리석이잖아. 떨어져도 어디 뭐 수풀로 떨어졌으면 조금 다쳤을 거를 대리석으로 꽝 떨어졌으니까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There's a new danger for photo lover.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에 있어서 새로운 위험이 바로 사진 찍다가 죽는 거죠. 자, 내용 읽습니다. 20번 부분 볼게요. The most recent death from the selfie came when a foreign tourist fell downstairs at the Taj Mahal in India. 대부분의 최근의 죽음, 셀피에서 최근의 죽음은 foreign tourist, 외국인, foreign tourist, 외국인. 여러분들 일본인 관광객도 foreign tourist 맞죠? 이 타지마할에서 쓰러져서 죽은 것에 해당이 된다. 맞죠? 가장 최근에 해당되는 죽음이고 그리고 일본인도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국구 데스. 일본 사람이 이 글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건 인도의 입장에서는 인도 타지마할을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다 외국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니혼노인지 한국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어떤지가 중요한 거죠. 외국인이잖아요. 인도에서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떨어져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20번까지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긴 시간 해설하셨네요. 여러분 더 자세하게 막 어휘도 막 적어드리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럼 아마 이 생이 안 끝날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가 자세한 해설과 해석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거는 문자의 강약을 이야기하고 출제자 의도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문제의 난이도라는 거는 내가 어휘가 엉켜있다면 끝도 없이 높아지는 거고요. 중요한 어휘들 위주로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논리만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의 난이도는 우리 앞선 강의보다는 조금 더 높았죠. 근데 마지막 강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 같게 여러분들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독해 문제 풀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좀 번도 넓히시고 그리고 구문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구문 정리하시고 또 하나 모르시는 건 게시판 통해서 글 남겨두시고 그래서 합격권을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한 75, 80? 75, 80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가 아닌 진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